안녕하세요, 비아입니다. 역대급 챔프전에 이어 역대급 FA 대여들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번 콘텐츠를 보시면서 이 선수는 잔류가 좋겠다, 혹은 어떤 팀으로 이적하면 어울리겠다, 이런 나름의 판단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 시즌의 성적에 기반해 포지션별 탑3를 뽑았고요.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서울 SK의 최성원입니다. 챔피언 결정전, 특히 7차전에서 25점을 올리며 가치를 증명했는데요. 기복이 작고 팀이 필요로 할 때마다 묵직한 한방을 터뜨릴 수 있는 선수죠. 정규 리그보다 플레이오프에 오르면서 성적이 점점 좋아진 케이스인데, 지난해 상무에서 전역한 후 선수로서 최전성기를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즌별로 봤을 때 눈에 띄게 지표가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2년 연속 수비 5걸에 뽑힐 만큼 수비 이해도까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SK뿐 아니라 대부분 구단들이 눈여겨볼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앞선 가드라인의 보강을 고려하고 있다면 선택지에 둬야 할 카드입니다. 직전 보수 총액 9,1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선수는 안양 KGC의 배병준입니다. 앞서 최성원과 마찬가지로 이번 챔피언 결정전의 숨은 공신이죠. 7차전에서 3점슛 4개를 포함해 16득점을 올리며 접전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물론 직전 두 시즌을 SK에서 보낸 점도 상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자신의 전체 커리어 중에서 22-23 시즌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했고, 득점과 어시스트, 리바운드 등 많은 지표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성현만큼은 아니지만 슈터로서 3점슛 38.2%는 뛰어난 성공률이죠. 현재 KGC는 배병준을 제외하면 믿을만한 전문 슈터가 부재한 상황인지라 협상을 통해 꼭 잡아내야 하는 카드로 보입니다. 물론 기사를 통해 접했겠지만 문성공과 오세근이라는 최대어가 있기에 28억 원이라는 셀러리 캡안에서 해결하기 쉽진 않을 듯 합니다. 직전 보수 총액 9천만 원입니다. 이대성은 가드 포지션뿐 아니라 전체 FA 선수 중 최대어로 뽑힙니다. 그만큼 기량 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평균 득점 18.1점, 어시스트 4.1개로 각각 국내 선수 1위와 6위에 랭크됐습니다. 팀의 확실한 해결사가 부재한 상황임을 감안해도 좋은 기록입니다. 선수 효율성 역시 국내 선수 가운데 탑10 안에 듭니다. 수비보다 공격에서 더욱 돋보이는 선수로 돌파뿐 아니라 외곽슛도 꾸준히 30%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턴오버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팀의 확실한 득점원이자 볼 핸들러가 필요한 구단이 그를 필요로 할 텐데요. 잔류도 가능하지만 만약 이적을 한다면 변준영의 상무 입대로 공석이 된 KGC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 보수 총액 5억 5천만 원입니다. 센터 포지션에서 단연 압도적인 원픽은 오세근이죠. 챔피언 결정전 MVP를 받은 것만으로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37세의 노장이지만 용병을 제외하고 골 밑에서 그를 막을 만한 선수는 마땅치 않죠. 그러면서도 간간히 던진 3점 슛이 꽤 정확한 편입니다. 정규 리그 기준 1.8개를 던져 0.7개를 성공하며 40% 확률을 기록.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각각 58.8%, 54.5%를 보였습니다. 사실 오세근은 전 구단이 필요로 하는 선수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량 외에 생각해야 할 요소가 많아 이적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리그의 대표적인 원클럽맨을 다른 구단으로 데려오는 것도, 기존 연봉인 6억 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게다가 한 시즌 건강한 오세근을 볼 수 있을지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남은 선수 생활이 길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금액보다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전 보수 총액 6억 원입니다. 김준일 역시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선수 중 하나인데요. 지난 시즌 LG가 4강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셈 마레이와 함께 골밑을 든든하게 지켜냈으며 팀 내 공헌도 역시 국내 선수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김준일은 2021-2022 부상으로 인해 한 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지난 시즌 51경기를 뛰며 어느 정도 재기량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경기에서 그의 활용폭이 상대적으로 좁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현대농구에서 빅맨도 외곽슛을 넣을 줄 알아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는데 아쉽게도 김준일의 득점은 3점슛 라인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공격 전개나 투맨 게임 등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장점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협상 과정에서 2021-2022 시즌 부상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적이 아닌 잔류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직전 보수 총액 2억 1천만 원입니다. 이종현은 사실 FA 대여급으로 부르기인 애매한 선수입니다. 직전 시즌 15경기 출전에 그친 데다 득점을 포함해 여러가지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다만 서브 빅맨으로서 주전 선수의 체력 부담을 덜고 10분 내외의 출전 시간이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전 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존 보수 총액이었던 1억 1천만 원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듯 합니다. 라거나와 선배 이승현이 버티고 있는 KCC에서의 잔류도 좋지만 빅맨 진의 보강이 필요한 한국가스공사 또는 삼성으로의 이적도 선택지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